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5분 54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24회 베테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테랑 관람가 세이주입니다. 관람가요? 그러니까 관람객으로서 베테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적에 네. 전공을 관람 전공으로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평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저는 관람 전공이기 때문에 네. 영화를 공부한 지 9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베테랑 관람가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베테랑 평론가가 되고 싶지만 말하는 것마다 평론은 아니고 그냥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테랑 백수가 되어가고 있는 이렇게 노는 게 아주 적성에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노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안 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이번엔 다 베테랑만 모였습니다. 그럼요. 모든 베테랑이죠. 모든 일에서 다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는 것도 내가 베테랑이지 뭐.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가끔가다 숨을 잘 못 써요? 가끔가다 의식적으로 한번 쉬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숨을 쉰다고요? 네. 숨을 안 쉬고 멈춘다고? 있더라고요. 네. 가끔가다 보면 내가 숨을 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숨을 어,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렇게 쉬어주고 그러는. 알수록 참 멀쩡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멀쩡한 곳이 없는 세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딴 생각하고 있으면 모든 신체 기관이 정지하는 것 같아요. 네. 숨도 안 쉬고. 아니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심장도 정지를 하는. 움직이고 심장 있어요. 박동도 남들보다 좀 느려요. 아, 저- 심장. 제가 진짜 많이 부정맥이 들어요. 있어요.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요? 진짜로. 그래서 되게 미약하긴 한데 네. 이게 일정한 박자로 안 뛰어서 아. 그 한의사분들께서도 부정맥 있다 얘기하는데 뭐 달리기를 하거나 뭐 마라톤을 하거나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근데 세이주 그게 나와요. 씨가 심장이 정박으로 뛰어야 되는데 이제 엇박으로 막 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쿵 탁툭툭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정확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4차원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외계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일반적이지 않네요. 예. 데드풀과 비슷한 경우인가? 요즘 오늘 인터넷에서 되게 웃긴 거 봤는데 무슨 한의원에서 네. 양자 의학을 이용해서 아, 진짜요? 치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 양자 역할. 한의학에서? 예, 거기서 무슨 나오는 그 신체 리듬, 네. 예, 리듬을 이용해서 하겠다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 아. 생각해보니까 양자 그게 뭐 이렇게 서양 과학의 지금 대표 서양 과학 좀 돼 지금 지금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성과가 있어요? 양자 역학 이런 게? 뚜렷하게 성과낸 건 지금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뭔가 현상이 일어날 때 관찰자가 있고 없고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밖에 밝혀진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꽃한테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사랑한다고 네. 말해주면 예쁘고. 잘 자라고. 그 눈 머름의 결정체도 맞아요. 네. 사랑한다고 얘기해준 결정체랑 달라졌대요. 네. 그냥 네. 한 거는 다르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거기에도 양자학에 포함되는 일부러 거예요.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의학에 충분히 포함을 해서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거는 약을 건데, 달릴 때 이 사람은 꼭 나야 돼. 세상의 발전을 기여할 사람이라고 만들면 내가 효과가 좋을 수도 당신을 있죠. 위하는 그게 마음이 이만큼이에요. 예, 이러면서. 달 밑에서 정화수 그쵸. 띄워놓고 맞아요. 기도하는 거랑 네. 똑같잖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과학은 알면 알수록 이게 초자연적으로 가죠.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좋아하는 그 귀신의 존재 이런 게 과학으로 나중에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과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네. 현실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정리할 수 없었던 거를 과학으로 정리하는 거지 네.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네네. 그러니까 뭐 있어, 양자 항상 있었던 역학이든 거죠. 양자 역학이든 뭐 심리적인 거든 뭐 네. 귀신적이든 미신 같은 그런 존재든 간에 그거를 과학으로 정리하면 그거는 과학이 되는 거예요. 와 나중에는 진짜 이러면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네. 죽은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대화- 지금은 미신이지만 통- 초자연적인 현상이지만 통신할 수 과학이 있겠어요? 됐을 줄. 그 네. 가능하죠. 그죠? 가능할 수 있죠. 뭐 어떻게든. 네. 대단하네요. 저는 저희 녹음실에 뭔가 달라진 거 없나요? 컴퓨터가 안 켜지고 있어요. 컴퓨터가 없죠.
저희 뺐구나. 예. 엊그저께요. 엊그저께 녹음하다가 네. 그 갑자기 벼락. 그 밖에 벼락하고 소나기가 왔었나 봐요. 저희 네, 모르는. 맞아요. 갑자기 팍 하더니 전기가 이게 딱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는데 컴퓨터는 이제 꺼진 거예요. 근데 다른 방들은 컴퓨터들이 이제 다시 켜졌어요. 네. 아, 그죠? 제 방만 컴퓨터가 다시 안 켜지는 거예요. 그 한참 세션 녹음 중이었는데 심지어 세션맨 불러서 그래갖고 엄청 당황했죠. 컴퓨터가 안 켜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일단 컴퓨터를 빼내고 그 제가 갖고 있던 노트북을 이용해서 새로 이제 막 그 연결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녹음은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하드 빼가지고 외장 하드로 만들어서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겨우겨우 녹음은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그 시스템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컴퓨터를 이제 뜯어 보니까 파워는 살아 있더라고요. 어? 번개 쳐서 파워가 나가야 되는데 왜 파워가 살아 있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뭐가 나간 거예요? 보드가 보드가 나갔어요. 나갔죠. 보드가. 아. 파워는 보드가 살았는데 보드가 나갔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네. 그 제 방만 랜선 타고 들어온 랜선 것 타고 같아요. 들어왔구나. 예. 맞아. 랜선 타고 잘 들어와. 랜선 타고 들어와서 보드를 탁 가게 한 거죠. 그럼 네, 거의 맞아요. 직접적으로 벼락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직접 이 건물이 받은 거죠. 아. 그래갖고 이제 이 동네 전부 다 그 SK 인터넷은 전부 다 나갔어요. 나가서 이 동네 아저씨가 하루 종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번 주에 여자친구가 그 고향집을 가서 네. 최초로 되게 자유로운 주말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원래는 주말 내내 작업하고 이제 월요일까지 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노는 거 빼고 이제 작업 노는 스케줄 하나도 안 잡아놨고 이제 작업 곡 지금 한참 많이 달려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해놨는데 컴퓨터가 없는 거죠. 그러네. 어제 아이고. 진짜 하루 종일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천천히 하라는 신의 계시. 여자친구도 없고 저 집에 혼자 가만히 있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진짜. 이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심심. 뭐.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안해야 되는데 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네, 조바심, 맞아요. 막 잘 쉬지 못하는. 오늘 아침에 요즘에 이게 등산을 많이 못했는데 아, 너무 그래서- 심심해서 그래서 아침에- 산에 가셨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등산도 다녀오고 네. 이제 컴퓨터를 지금 월요일 날 고치거든요. 월요일 날도 일을 못 하니까 그렇죠. 월요일 날은 또 이제 부모님하고 영화도 근데 그거는 보고. 고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드 교체밖에 없어요. 네, 네, 보드가 이제 월요일 날 오니까 그러면 한 월요일 날- 20분이면 되죠. 네. 일하는 데는. 아니 교체만 월요일 날 하면. 이제 배송이 이제 이미 주문은 금요일 날 해놨는데 네. 주말이잖아요. 아. 배송이 화요일 날 오거든요. 아, 네. 그렇겠다. 네네. 월요일 타고 못하네. 그 월요일도 못 하고 지난주에 네. 그 어머님을 모시고 예. 암살을 또 봤어요. 암살. 네, 예, 예. 저는 2번 본 거고 네. 아, 제 네. 부모님은 한 번 본 건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암살을 본 거는 이제 제가 먼저 그 영화 씹어먹기 하기 위해서 개봉하자마자 본 곳은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노는 곳. 근데 이번에 부모님이랑 본 곳은 네. 그 어머님들이 많은 곳, 이렇게 신도시 어머님들 진짜 많은 시간 딱 봤는데 확실히 관객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그 나쁜 그 일본인이 아이 쏴죽일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모든 어머니들이 다 막 어머머머머머머머 저런 나쁜 이게 놈 말. 드라마 보실 때 집에서 집에서 드라마를 보신다고 착각을 하실 정도로 어쩜 저래 이렇게 막 대화하시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네.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래갖고 제 안방에서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안방에서 여명의 눈동자 보는 기분?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어머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영화 끝나고 나오시면서 친구들이랑 2번 더 봐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번 주에도 이렇게 영화 같이 보니까 되게 뭐 나름 뭐 돈은 우리 누나가 냈지만 나름 효도하는 기분이라서
이번 주 컴퓨터도 고장 나는데 이번 주에도 극장 갔다 오려고요. 충분히 네. 하시고. 예. 네. 최동훈 감독님이 들으면 되게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네요. 네. 그 여명 눈동자 얘기하셨는데 네. 이승환 감독이 원래 군함 우리 영화 씹어먹기 영화 뉴스에서 얘기했듯이 네네. 군함도를 만들려고 하기 이전에 원래 여명의 눈동자 영화편을 만들려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게 제작이 뭐 무산되면서 네. 만든 게 이 군함도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저는 그 한세 씨의 컴퓨터가 고장 나는 그 시간에 네. 버스를 타고 네. 지금 그 하남에서 시내로 나오고 있었어요. 아 그럼 그 소나기를 보셨나요? 봤어요. 그래서 정말 낙뢰가 너무 가까이에서 바로 그 버스 길가 옆에 있는 건물 옥상 쪽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봤어요, 그거를? 정말 뭐 멋있- 멋있었겠다. 멋있으면서 무서우면서 이게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 어. 그러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소나기도 아니고 스콜처럼 어. 쫙 내리고 가요. 쫙 내려서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하는데 버스가 약간 이렇게 휘청휘청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잠실까지 와. 갔는데 이거 진짜 우리나라 기후가 정말 아열대 이상해. 기후인데. 그 아열대 이유가 돼버린 네. 거죠 이게. 그게 한 10분 전만 해도 쨍쨍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문 다 열어놓고 막 근데 그러고 10분 후에도 있었거든요. 쨍쨍했어요 또. 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제가 삼성역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잠실에서도 막 그러고 났는데 삼성역 가서부터는 이제 약간 그치더니 또 언제 왔냐는 듯이 또 맞아요. 쨍쨍하면서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가 우리나라 기후가 아니었는데 네. 요새 약간 습도도 그렇고 꼭 홍콩에 가 있는 그런 날씨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까지 그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계절이 없어질 때가 멀지 않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제가 입추였어요. 아 그래요? 예, 어제가 지금이 가을이란 얘기죠? 예, 어제 가을의 문턱에 우리는 이제 들어섰는데 오늘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가 에어컨을 지금 예. 한참 내려놓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날씨가 정말 우리 후손들도 과연 이 아름다운 사계절을 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름다운 사계절보다는 제 생각엔 겨울은 더 추워질 것 같고요. 여름은 더 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네, 더 계속 길고. 예. 그리고 예. 봄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예. 그렇게 제가 되는 것 보기엔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없었어요. 네. 봄 가을은. 맞아요. 지금 제가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요즘 날씨는 딱 네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는 지나쳤는데 곧 미칠 것 같은 딱 네 아. 정도의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세이주 씨는 저는 뭐 딱히 이번 주에도 별일 없고요. MT 갔다 왔잖아요. 그건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어제 MT도 갔다 오고 뭐 MT 바닷가에 가서 가서 뭐 하셨어요? 바닷가 가서 번호 보는 놀이라고 아세요? 여자가 더 많다면서요. 아니요. 아 그런가? 그렇지 모르겠어요. 바닷가 가서 번호 놀이도 하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뭐냐면 음. 회사 앞에서 번호? 바람 불려서 이제 풍선처럼 만드는 공 하나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네. 두 개를 직원 다른 사람 거 뺏어가지고 두 개 가지고 가가지고 배 위에 올리고 있었어요? 바람을 불어서 끌어안고 네.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심심하면 한 바퀴 빙그르 돌고 하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혼자?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고 나는 바다에 출렁출렁하면서 떨어다니고 아니, 여기 갔다. 그게 번호 놀이에요? 이게 단체로 뭔가 게임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번호 혼자서 아. 공 끌어안고 물 위에 이렇게 떠 외톨이처럼. 있다가 물론 같이 놀기도 했죠. 같이 뭐 이제 같이 일행분 중 한 분이 커다란 바람 불어서 만드는 집 공기 침대 매트리스 이런 걸 네, 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거기 위에서 혼자 화보 찍은 친구도 있었고 거기서 이제 여자분들은 밀어내기 게임도 하고. 비키니 다 입고 그랬나요? 어. 요즘에는 이렇게 올인원 입는 올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네. 원피스식으로 입는 분이 없어요. 아니 래시가드 같은 거 입으면 요새는 비키니보다 거의 래시가드가 래시가드 입는구나. 입는구나. 인기죠. 네. 왜냐하면 그게 더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거든요. 아, 그럴 근데 수도 어쨌든 있네. 그런 건 관심이 별로 없었고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밀어내기 게임 같은 거 위에 했었고 번호 놀이 하느라 전 정신이 없었어요. 래시가드 좋더라고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 여자친구가 또 저랑 놀러 갈 때 래시가드 저 사줬어요 저한테. 근데 래시가드를 입으니까 확실히 얘가 단단해가지고 네. 이 배가 확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잡아줘요. 배가 쏙 밀리면서 그 배에 있는 살들을 위로. 가슴으로 위로 올려줘서 여유증 같은. 좀 아니요. 아니. 예, 그래서 몸매가 좀 보정이 되더라고요. 있어 보이는. 그걸로 해갖고 아. 래시가드 이래서 여자들 이렇게 입는 거구나. 근데 이게 길게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게 네. 허리까지만 오니까 아, 그게 허리 라인이 예뻐야 네. 그게 래시가드를 입으면 몸매가 되게 쫙 이렇게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운동 많이 해야 돼요 입으려면.
그 저희 영화 씹어먹기 1편이 사라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쪽에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자기네가 다시 올려주겠다. 파일을 보내달라라고 해서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예. 복구가 됐고요. 네. 아 굳이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들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유튜브로 1편이 드세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죠. 그렇죠. 예. 워낙에 인기가 많던 컨텐츠라. 예. 예. 유튜브에서는 인기 장난 아니에요. 아, 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네네. 네. 네, 저희가 한치 욕을 싸질러놨 그런 저희도 먹고 저희도 하기도 하고 네네. 아 욕을 먹었었나요? 방송이 많이 되겠습니다. 먹었죠 그것도. 아니 욕을 많이 할수록 욕은 먹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너무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는 베테랑처럼 뭐 지금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욕할 일이 없는 영화들을 하게 되면 사실 심심해요. 그러면 조만간에 제가 하나를 해드리죠. 욕할 수 있는 좋은 영화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본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간략한 줄거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베테랑은요. 네, 재벌 3세. 3세인 유아인 씨가 네. 재벌 3세로 나오는데 지금 말썽쟁이로 나옵니다. 말썽쟁이라기보단 그냥 인간이 아닌 말종. 인간 말종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이제 주인공인 서도철 역을 맡은 이제 황정민 씨가 유아인 씨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좀 느끼긴 했는데 뭐 별일 없어서 그냥 넘어가다가 유아인 씨가 황정민 씨의 절친인 정웅인 씨 뭐 이렇게 뭐 저기 돼서 유아인 씨가 정웅인 씨를 이렇게 죽이게 돼요. 죽진 않았고 거의 뭐 그렇게 돼요. 야채 인간 가깝게. 반죽음 네. 상태를 만들자. 예. 그래서 이제 황정민 씨가 뭔가 이상하다 이거 유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파고 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아인을 잡아야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권력이 얼마나 뭐 이렇게 나쁜 쪽으로 세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유아인 씨가.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류승환 감독도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은데 배트맨과 조커의 이야기 같아요. 약간 영화 그러네요. 소품도 네. 다크나이트 자동차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이 정웅이 씨 아들한테 이거 줄까? 라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클럽 가는 장면에서 조커가 1대1 그 등신상에 서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아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배트맨과 조커 이야기를 한국판으로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진짜. 황정민은 이제 공권력의 경찰이지만 공권력에 맞서서 조커를 잡는 이야기인 거고 그렇죠. 그 유아인 조대호 역할은 진짜 순수하게 악처럼 보이는 맞아요. 그냥 단순히 혼돈을 바라는 거지 딱히 원하는 게 없어요. 음. 돈도 이미 충분히 있는 거고 권력도 충분히 있는 거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자기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본인을 거스르는 게 그냥 기분 나쁜 거야. 그게 기분 단순히. 나쁜. 저는 근데 유아인 규칙도 중요하지 씨가 않고. 조커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조커처럼 하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조커처럼 느껴지지 않은 게 그냥 이런 부류의 사람 같았어요. 연기를 잘한 거네요. 그러면 연기 연기 잘한 게보단 그 유승환 감독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유아인 씨라는 이 캐릭터가 네. 우리가 보면 진짜 없는 것 같은 거를 만들어낸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을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실제로 누구나 말할 수 없는데 네, 뭐 폭력 몽둥이로 사건도 있었죠. 뭐 했는데 패고 막 저는 보면서 참 여기저기 있는 사람 같다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전 조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현실 세계에 있는 나쁜 놈 정도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다크나이트 보면 그런 얘기 조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규칙이 규칙이라고. 네. 혼돈은 자기네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혼돈이 일어나는 거라고. 근데 여기 유아인 씨가 딱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계속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끊어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계신.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태자고 하면은 예. 일단은 그 유아인 씨가 사실 그 전에는 계속 제일 최근에 했던 게 미래라는 드라마에서 김혜 씨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정말 순정남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요번에는 정말 악덩어리 같은 악역. 예.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180도 달라진 캐릭터로 지금 연기를 한 거잖아요. 유한 씨가 옛날에 악역 뭐 하지 않았었나요? 글쎄 그건 잘 기억 안 나고 제가 기억하는 유아인 씨는 악역이라기보다 깡철이라든가, 예, 그 약간 어쩔 수 없이 건달 밑에서 그런 어머니를 거 있었죠. 위해서 이제 뭐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것까지는 갔었지만 대부분 가난한 역할 많이 예. 했어요. 진짜 요번에 악역을 맡아서 이렇게 악의 중심에서 한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연기를 보면서 아 연기 잘한다고 보다가 넘어가면서 저게 본성이 저 안에 맞아요.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저 표출을 너무 잘한다. 신랄하게 하는데 하고 그 과하지도 않고 딱 적정선에서 그리고 과할까 싶으면 또 이렇게 쫙 들어갔다가 근데 그런 연기들을 그 황정민 씨도 그렇고 지금 그 뭐 오달수 씨라던가 지금 유해진 씨라던가 다 정말 아 저거 너무 오버액션이다 싶을 만하면 또 싹 이렇게 말아가지고 다시 네. 또 이거를 잡아주고 이런 그 강약 조절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그 정말 현실같이 맞아요. 사실은 이게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 자체가 권성징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어쩌면 환타지 같은. 근데 이걸 너무 사실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영화를 이제 보는 내내 굉장히 이렇게 몰입감 있게 감독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게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배우 하나하나 뭐 황정민 씨의 그 깨알 같은 막 애드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연기 그 틈바구니에 이렇게 찡겨가지고 튀어나오면서 아프다고 막 이렇게 어깨 막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랑 하나같이 다 막 이게 너무 잘 버무려져가지고 제가 지금 근래 본 영화 중에서는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류승환 감독이 뭐랄까 이제 정말 능수능란해진 것 같아요. 네. 장편이 정말로, 이번에 예, 9번째인데 와 이 다음 영화는 정말 뭘 만들지가 너무 예상이 안 갈 정도로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단순히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이제 헐리우드 키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짝패 같은 거 보면 시나리오가 없어요. 네. 단순히 진짜 다양한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갖다 붙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와 이제 표현 방식이 우리 영화 씹어먹는 영화 뉴스에 말한 것처럼 네. 그 다찌마와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것도 잘 표현하고 네. 이거 부당거래나 아니면은 이 베테랑처럼 너무 현실감 있게 만드는 것도 잘 만들고 그렇죠. 와 진짜 능수능란해진 것 그 같아요. 베를린도 이제 유 감독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영화 톤이라던가 약간 분위기를 잡는 예. 무언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베테랑 얘기도 하고 그 베를린 말씀하셔서 그런데 유승환 감독님의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아픈 영화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정동원 감독님에게 있어 그런 거거든요. 정동원 감독님은 액션 무술 감독이세요. 네, 그죠. 이분의 그 류승환 감독이 정동원 감독님한테 그랬대요. 아플 때, 그러니까 맞을 때 더 아프게 맞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베를린에서는 그 환기 파이프에 등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자국 남고 여기서는 그 소화전 거기다 가슴을 찍히잖아요. 그리고 때릴 적에도 문 열어가지고 문으로 방어해서 문 고리에 맞고 막 정말 아픈 부분을 더 맞아요. 아프게 때리는 거에 대한 이 미학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세디스트 같은 진짜 나쁜 그런가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진짜 그 내가 몸이 너무 움찔움찔 아플 것 같아가지고 베를린에서도 끝에 보면요. 뭐라죠? 갈대 숲에서 네, 싸우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거기는 뭐가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뭐가 없어요. 갈대밭이라서. 근데 바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싸울 때 보면 계속 바위에 등을 쪄요. 등 찌고 앞에 찌고 막.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들 이 사람들. 네, 그래서 이거 찍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 액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황정민 씨도 톰 아저씨 못지않게 나이를 지금 있는데 정말 그 액션 씬에서 날렵하고 맞아요. 잘했어요. 날렵하고 그 유아인하고의 그 싸움 씬은 정말 진짜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치고받고 총 쏴고 피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몰입해가지고 아 저거 어떡하나 한 대라도 덜 맞아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막 봤어요. 맞아요. 네. 그 본 시리즈 같은 걸 보면 액션 영화가 그냥 와 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보면서 진짜 아프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정신 차리기 전에 또 다른 더 아픈 그 뭔가 나오고 파이프로 막 뒤통수 맞아서 피 흘리는 거. 하물며 나쁜 놈인데 유아인이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네. 문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다리로 네, 찰려다가 맞아요. 네. 문 그 모서리에 그렇죠. 찍히거든요. 그 모서리에 맞아. 모서리에 다리에 찍히는데 나쁜 놈인데도 저거 다리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아픈 척도 안 하고 계속 싸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기를 그렇게 실제로 하진 않았겠죠? 그거 정강이 보호대한테 예, 차고 하면 차고 괜찮은데 했겠죠? 그래도 근데 아파요 그거. 그래도 정두홍 무술 감독이랑 이 유승환 감독하고의 어떤 뭐라 그러죠? 친밀도? 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둘만의 어떤 이런 액션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두 좀 분은 들어요. 절대 못 떨어져요 내가 보기에. 네.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유승환 감독님의 이 베테랑에 대한 1부터 9까지를 정리했어요. 숫자로 정리했거든요. 아, 네. 첫 번째, 현재 개봉 영화 순위 1위예요. 네. 네. 일위. 두 번째, 동생 류승범과 같이 찍지 않은 두 번째 장편 영화예요. 아. 삼. 막 나가는 재벌 3세 이야기로 세상의 풍자를 담은 대한민국의 풍자를 담은 영화라 볼 수 있고 네. 4. 개봉 4일 만에 100만 원 돌파했어요. 200만 돌파했어요. 네. 5. 작작 좀 하라고 했던 미션 임파서블 5를 가뿐하게 눌러버렸어요. 아, 생각보다 그러네요. 오래 질주할 줄 알았더니. 그리고 6. 제작비가 60억인데 네. 이게 다른 근래에 나왔던 암살이라든가 기타 등등 영화 비슷 때 상당히 작은 액수거든요. 아. 버젯은 크잖아요. 네네. 근데 60억이었고 손익분기점은 280만이에요. 음. 정확한 손익분기점은. 그리고 7. 영화 제작사 외유 내강의 7번째 영화예요. 음. 8. 8일 기준으로 200만을 넘었었고요. 9. 네. 류승환 감독의 9개의 장편 영화 중에 유일하게 한 명도 죽지 않은 영화예요. 그렇네요. 심지어 주먹이 운다에서도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 권투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는 유일하게 죽지 않은. 그 여배우는 죽은 거 아니겠죠? 어떤 여배우요? 다해. 안 죽은 장면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었어요. 죽지는 않았지. 네. 장윤주가 네. 구해주잖아요. 오히려. 음. 그래서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 제가 지난주에 장윤주 씨의 연기가 되게 아, 기대된다고 예, 예. 네네네.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첫 등장 씬이 네. 이렇게 가발을 길게 쓰고 네. 푼수 역할 하면서. 푼수 역할 하면서 이제 선글라스 끼고 추리닝을 입고 힐을 신고 차를 사러 가요. 네, 네. 맞아요. 황정민 씨랑. 그래서 아 저런 역할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잘 어울리네. 그러고서는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반전으로 가발 벗어 던지고 막 씩씩하게 욕하고 막. 욕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내내 아 그것도 되게 흐뭇했어요. 그래서 장윤주 씨도 이제 연기도 하는구나. 예상외로 정말 잘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코믹한 연기도 되게 음. 능수능란하게 잘했고. 약간은 그 무한도전에서 나왔을 때 멤버들한테 보여주는 그 막대함 네,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근데 맞아요. 그 코믹하게 그 발차기 하면서 넘어지고 네. 그것도 되게 아팠을 것 같은데 그 컨테이너 컨테이너 박스 예, 부딪혀가지고 막 부딪히고 쌍코피 딱 묻히고 이제 얼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델로서 그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정말 연기에 제대로 진지하게 임해서 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네. 장윤주 씨도 정말 코믹 연기를 되게 잘 해낸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 네. 개그맨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맞아. 웃기면 맞아요. 되게 행복해하는 맞아요. 그런. 근데 장윤주 씨 외에도 이 영화에서는 코믹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굉장히 많은데 진짜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미디 액션 코미디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장르를. 네. 근데 희한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숙연해지는 장면을 튀지 않게 구렁이 담 넘어가서 스무스하게 살 예, 넘어가요. 예,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막 와 웃긴다 하다가 화냈다가 뭐 심해졌다가. 심해지는데 다시 웃긴 장면이 나와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롤러코스터처럼 네. 막 웃겼다가 또 갑자기 어떡하냐 저거 막 표현 되게 좋다. 진짜 열받는다. 저 되게 진짜 못됐다. 막 그러다가 또 막 웃겼다가 이 진짜 강약 이게 영화 보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리듬을
진짜 잘 파고 드는 것 같아요. 그게 감독님의 진짜 능력 아닌가. 그 전작들을 보면 완전 웃기던가 완전 액션이던가 아니면 베를린처럼 완전 진지하던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작품은 분명히 진지한 장면에서는 엄청 진지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실없는 장면에서는 너무 실없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같이 같은 한 작품에서 희한하게 잘 롤러코스터처럼 어울려서. 잘 어울리면서 치고 빠지고 해주는 게 너무 재밌는 포인트인 것 그리고 같아요. 웃기는 장면들도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웃기는 게 아니고 진짜 현실적이에요. 그 네. 배성우 씨 그 컨테이너 박스에 달리는 장면 있잖아요. 네. 오달수 씨가 운전하면서 야 그냥 아. 힘든데 타고 가지. 뭐 이러는데 또. 타고 가. 그리고 갑시다. 뭐 그냥 갑시다. 그리고 또 역시 오달수 씨가 클럽에서 총 빵 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아트박스 사장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도 진짜 웃기고 그리고 갑자기 집이 그리워져가지고 부인한테 전화해서 나 집에 못 갈 것 같아 막 이렇게 울먹이는 순간도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파출소 경찰. 경찰 그리고 내 집을 걸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전세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진짜 그런 대사 하나 헬스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엉덩이 아픈데 앉아있어 움직이지 마 일어서지 말라고 막 그런 것도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되게 현실에서 당연하게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맞아요. 상황에 잘 끼워넣으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다른 나머지 장면들을 또 생각해 보면 네. 이제 그 소장이라는 사람한테 되게 모욕을 당하잖아요. 네. 정승희 씨가 네. 모욕은 당하고 유아인 씨 사무실 가서 모욕 당하는데 맞고, 아들이 그걸 다 보고. 지켜보게 돼 맞아요. 하고 너무 잔인한 장면이죠. 네. 얻어맞게 하고 그리고 유아인 씨 술자리에서 여자 마약 맡기고 여자 옷에다가 막 얼음 막 막대하고 막 얼굴에도 뭐 음, 음식 얼굴에 바르고. 던지고 얼굴에다 음식 바르고 막 그 용서받지 못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걸 되게 그 순간에 이렇게 분명 방금 전에 웃긴 장면 나왔는데 그 이상하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요. 약간 소름 끼치게 네. 정말 헉 하면서 열받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거의 유아인 씨가 나오는 그렇죠. 유한 씨 장면들이죠. 그 사람이 하는 악행들, 그 폐륜적인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하면서 뻔뻔한 네. 그런 거에 숙연해지고 이제 쫙 가라앉고 뭔가 욱하고 예전에 모 기업의 네. 총수께서 한모 버스- 기업이죠. 한모 기업. 아니 버스비가 얼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예. 뭐 한 70원 하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예. 유명해진 일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유아인 씨의 그 사무실 장면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정홍인 씨가 이제 도대체 500. 얼마를 했길래 했더니 480 이러는데 갑자기 480억 가면서 아니 480억이 아니고 480만 원 이러면서 유아인 씨가 어처구니 없어 하죠. 어처구니 어이없다고. 없죠 하잖아요. 어처구니 음. 설명하면서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유엔 씨 입장에선 480억이면 시위를 해도 되는데 480만 원 갖고 시위를 한다는 게 이 말이 되나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돈이 넘쳐난 사람들은 그거 그쵸. 아세요? 그 세이주 씨 통장 잔고 확인하시나요? 잘 안 해요. 왜요? 원래 없어서. 원래 없어서. 할 때는 그거죠. 빵꾸가 나나 안 나나 그거 확인하려고 잔고 확인하는 거지. 원래 없으니까. 저도 이제 잔고를 계속 확인하죠. 왜냐면 이제 사실 서민들은 다 잔고를 계속 확인을 하죠. 나가는 금액이 네. 있고 들어오는 금액이 있는데 나가는 맞춰야 게 되잖아요. 부족하지 예, 않은지 이렇게 잔액을 계속 넣어놔야 되니까 네,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뭐 핸드폰으로 다 앱으로 다 확인하고 네, 하니까 네. 저도 되게 굉장히 자주 확인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통장 잔고를 확인을 안 해요. 할 리가 없죠. 필요가 없죠. 통장 잔고가 문제 이게 그냥 있으니까. 약간 그 100만 원짜리 솔직히 그 자리에서 이제 착착 꺼내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10대 장을 주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우리의 느낌 체감하기 10,000원 그렇죠. 네. 맞아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80억이라고 하면 좀 큰 돈이지만 400만 원은 4만 원? 4만 8천 원. 4만 5천 원 때문에 그런 거야? 약간 이런 그런 뉘앙스? 그 장면에서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됐고 그 이승환 감독이 지금 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가장 큰 거는 굳이 이 나쁜 사람을 재벌 3세로 캐릭터를 잡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이 기업 구조를 근데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 네네. 많았죠. 이런 얘기들이. H 그룹의 사장님께서 네. 불러가지고 패고 네, 아들 팬 싸대기한데 사람들. 뭐 얼마씩 얼마씩 상금도 해가지고 있었고. 근데 실제 그 그룹에서 회의를 할 때는 그 뭐 상무이사진 임원진들도 멍 하나씩 들어서 나오고 네. 재떨이가 날아가는 거는 예사고 뭐 이러한 그러니까 뭐 뒷 얘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영화에서 용감하게 네. 썼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근데 그 이번 이 영화 때문에 사실은 불이 났는데 네. 이 영화가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기업 하나가 있어요. 엘모 기업이죠. 거기서 지금도 현재 그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쵸. 여기서도 언제 자연재해를 만들지 모르고 아니, 언제 거기에서 지금 건물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다 태극기를 이렇게 달았죠. 그쵸. 그랬더니 태극기도 근데 사람들이 라인 하나는 지금 꺼져가지고 까맣게 보이더만. 아, 그래서 저 뭐 하는 짓이야? 제 내가 속으로 그 아유. 지나오면서 이게 아니 진짜 너무 속 보이는 짓을 하니까 참 그냥 가만히 있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뭐 불매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짧죠, 한국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이렇게 약간 우욱했다가 또 금방 사그라들잖아요. 예.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문화 이런 이 기형적인 이 기업 문화를 바로 잡으려면요.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근간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걸 오늘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MBN에서 해주는 약간 뉴스 비슷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보다가 왔는데 지금 얘기한 엘모 그룹의 회장님이 네. 역대 모든 대통령님과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아, 그래요? 그 진짜? 사진, 그러니까 뭐 무슨 기공식을 했다거나 무슨 뭐 행사가 있다거나 무슨 나라에 뭐가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귀빈들을 초청해가지고 다 저걸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뭘 어땠고 하는 거를 이제 히스토리를 쫙 브리핑을 해주는데 보니까 역대 그 대통령님들께서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차례차례 계속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이런 지금 대화는 아니, 뭘로 했나? 통역이 있었나? 통역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어쨌거나 만난 자리에서는 너랑 나랑 한번 이익을 만들어 보자라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분이 한국말을 못하거든. 아니, 당연히 통역 통역이 하면 있었겠죠. 있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관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하긴 네. 뭐. 에이. 그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할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좀 더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싸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네. 저는 이 우리들의 시민 의식이 되게 많이 고양되고 고취되고 많이 바뀌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남양이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정말 큰 사건을 터뜨렸잖아요. 네. 그 결과들 아세요? 아니요. 그거 결과 어떻게 됐죠? 억대 추징금 문다 막 그랬잖아요. 몇백 그거 억대. 안 냈다고요? 안 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다 안 냈고요. 그걸 삭감해줬어요. 다 나중에. 삭감됐고요. 아, 거기에서 피해봤던 그 업주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망했고요. 대리점들 다 쫓아. 다 망했죠. 음. 그리고 지금 남양 우유라든가 뭐 치즈 이런 거 정말 잘 팔려요.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저 혼자 불매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커피 같은 거 아무 엄청 잘 생각 없이 팔리고요. 잡았다가 남양이네 그럼 내려놓고. 저도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남양 매출에 처음에는 피해가 좀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는 중이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짧아요. 이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1년이 안 가. 그게- 1년이. 1년이 뭐예요? 몇 달 안 가.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야, 몇 달만 그냥 참고 기다리면 조용해지니까 그냥 조용히 어디 가 있어. 이런 말이 여기도 너무 나오잖아요. 많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가 뭘 사고 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싶기는 한데 참 맞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거 아니, 아세요? 농심이 네. 롯데계열인 거 아세요? 아 그랬어요? 농심이 롯데계열이에요. 네. 근데 네. 롯데 회사 계열사에서 우리가 라면 만드는 거는 못 참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친족 중에 한 분이 롯데라는 이름을 안 쓰고 라면 회사를 차리겠다라는 조건 하에 만든 게 농심이에요. 아 같은 계열이에요, 다. 그렇군요. 그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놓은 그 지주, 그러니까 본인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원래 자회사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면 안 되고 약간 이런 룰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계열사들한테 쫙 찢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순환출자에서 다 만들어놨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대학의 그 수학 교수가 예. 풀기에도 굉장히 어렵도록 예. 그 지분 구조를 만들어 놨대요. 아 진짜. 그래서 진짜 천재가 아닌가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님은 천재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한테 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다른 여러 분야의 롯데 여러 분야에서 그 사람한테로 돈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계속 일본으로 돈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예. 또 그게 되게 희한한 게 삼성하고 LG래. 삼성하고 롯데는 좀 달라요. 삼성은 끝이 뻔히 보여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에버랜드를 먹으면 삼성이 모든 걸 먹는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롯데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광윤사라고 있는데 네. 그거는 상장도 되지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의 유령회사 같은 네. 회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베일에 감춰진 이게 광윤사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런 구조가 많아요. 단계별로 여기서 추적하다 보면 중간에 사라지고 한 달이 건너뛰어서 또 추적하다 보면 또 사라지고 최종 끝엔 광윤사가 있는데 광윤사가 누군 건지도 모르겠고 참 뭐랄까 우리나라 이 재벌 구조들이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 많이 풀어져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대로 너무 잘 굴러가는 게 아닌가. 이거를 다시 약간 고치려고 하니까 힘들고 법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죠. 너무 많이 도와줘서 문제가 되는 거지. 베테랑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를 이게 그냥 단순히 영화라고 느낄 수 없는 게 막 이런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지금 이 황정민을 잡기 위해서 이제 경찰청장까지 다동을 맞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관계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청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청장은 도대체 야 자연스럽게 너네 하죠. 뭐 누구 파고 있다며 그거 너네 일도 아닌데 왜 파라고 밑에한테 이야기하면 밑에 사람이 또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죠. 근데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팔 수 있으면 다 털리면 나올 것 같은데도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정웅이 씨도 거기에 있는 소장한테 뭐라고 따지지만 소장은 본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본사와 이 소장이 있는 이 자회사 관계는 되게 밀접하면서도 남남이거든요. 법적으로는. 네, 그죠. 그렇죠. 우리들이 흔히 뭐 다른 데 불만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를 연결을 해보면 특정 몇몇 회사들이라든가 특정 몇몇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휘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왜 연관지어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무슨 인터넷에서 또 코스트코에 대한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네. 뭐 사실인지는 몰라요. 그냥 네. 뭐 근데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그 코스트코는 거의 90몇 %를 정규직으로 뽑고 있고 그리고 알바생 시급이 8,900원? 달러 그래서 예, 좀 하고 지금은 아마 10,000원 말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본사 직원들이 전부 다 마트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본사로 채용이 되는 거래요. 맞아요. 시스템이.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마트들은 대부분 낙하산이죠. 계약직 근로자들 이게 마트 이제 캐셔 같은 경우에도 계약직인데도 어느 정도 계약직이냐면 이제 하청업체에다가 일을 맡기고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염정아 씨 나오는 맞다. 영화도 카트. 있었죠. 예. 근데 음.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중에 또 뭐 있죠? 저기 지금 광명에 있는 제가 이케아. 이케아 제가 즐겨 다니는 네. 이케아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쓸 때 그렇게 쓰면서도 코스트코하고 이케아가 한국에서 망하지 않았잖아요. 잘 되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항상 변명거리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힘들다 남는 것도 없고 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외국계 기업들은 잘 살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진짜 그런 말들이 정말 개소리인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대체 휴일 하루에서 하루 더 쉬면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갑자기 8월 14일 쉬게 됐잖아요. 네. 그때 무슨 경제 이익 효과가 1인당 뭐 몇 천만 원씩 한다고? 그래서 왜 말이 틀려져? 한 달 전하고? 1조
1조를 내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왜 한 달 전과 말이 틀리냐고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모든 법제 조항이나 나라가 만들어가는 규칙들이 기업 위주에 다.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물론 기업인들도 국민이죠. 그분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분 중에는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 아닌 사람 많아요. 그게 문제야. 아 그러네. 네. 네. 아, 지금 엘사도 지금 예, 일본 사람들이라고 여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아까 하신 말씀이랑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코스트코에서 그 진짜 마트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본사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야 이게 잘 알죠. 돌아가는지를 네. 알고 운영을 하는 거랑 지금 서민이 실제 그 서민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일부 몇몇의 사람들이 모두를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정책을 내세우는 게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낙수 효과. 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본인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서민들은 더 조금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정말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짜서 한쪽으로 배불리는 98개 가진 사람이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또 그래 그러면은 잘 사는 사람이 98개를 가진 사람이 99개가 되니까 우리나라 잘 살아지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죠. 기업들 너무한 거 아니냐? 2개를 돌려주고 서민들은 3개를 내놔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기업들 세금 감면을 해주면서 기초 세금을 올려가지고 과자 이런 거. 그러니까 큰 틀이 계속 그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힘든 이유가 뭔가 없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없는 보니까 사람에서 짜서 위를 채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뭐야? 저는 뭐 전체의 부의 네. 99%를 1%가 갖고 있다. 뭐 이런 거 네.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느낌이 오는 그냥 당연한 어떤 그게 건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네네. 국가라고 하면은 그 피라미드 형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네 그렇죠. 알고는 있죠. 그래서 어쨌든 네. 전쟁 이후에 발전을 하면서 가장 더욱 득을 보는 세대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은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점이요. 그러면 그 부를 일단 1%가 99%의 부를 가져갔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머지 9%의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일자리를 안 주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 그래서 시대가 온 거예요. 외국에서는 사회환원이라는 걸 하죠. 예. 그런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고 빌 게이트 같은 노블리스 사람들이 오브제 있죠. 같은 게 나오는 근데 거잖아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딴 것보다 쉽게 더 심각해요. 말하면 돈이 순환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바마가 대단한 게 오바마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최저시급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말하겠다고 니들이 한번 살아보라고 못 산다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든가 그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최저시급 10,000원 만들겠다고 했더니 그분 기업 다 죽는다고 우리 10원 올리자라고 하고 있고 이런 10원짜리들이 진짜. 그래서 여튼간에 뭐 물론 뭐 나라에도 도둑놈이 많지만 기업에도 도둑놈이 많은 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죠? 그 하나만 첨부하자면요. 마트에서 짐 나르고 물건 나르고 뭐 계산대 보고 거기 하다가 본사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매대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효용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어. 이게 더 큰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승진한 사례들이 생기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승진하려고 노력을 하게 그렇죠. 돼요. 네.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열심히 일할 수가 없는 게 받는 것만큼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10년 일한 사람과 신입하고 급여가 똑같거든.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정말 죽을 똥살똥 열심히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 보람을 있어야지. 느낄 수가 없어요. 보상되는 거는 기대도 안 하고
보람을이라도 네. 느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뿌듯하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느낄 수가 없어요. 요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시간 때우고 내가 어차피 내 페이 1시간에 얼마니까 이만큼만 일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꿈을 가질 때 이런 꿈을 갖거든요. 어디 세제 회사의 외판원으로 시작했으면 그 회사의 사장이 되는 그쵸. 게 원래 꿈이에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장을 거기 아드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못하죠. 없죠. 키껏 꿈 올라가봤자 넘볼 수 없죠. 예. 뭐 사장님 뭐 이렇게까지 못 저는 경우도. 무슨 그 외판원은 자회사 손주회사. 아 그러네. 아 외판원은 아예 못하는구나. 손주회사 그러네. 아예 다른 계열이야. 그러니까 대학 나온 본사 들어간 친구가 그나마 뭐 부장차장 생각해야지. 그렇지. 이런 거지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유아인 씨 정말 연기 잘한다고 느낀 게 이 유아인 씨가 아무도 모르잖아. 이런 사람들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지금 맞아요, 우리가 지금 맞아요.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아니 왜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야 그게 왜 없어? 왜? 마리 앙뚜아네트죠. 음. 배고파? 근데 그분이 한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지어진 얘기야. 진짜? 빵 없으면 고기 먹으라는 얘기가 마리아토네트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 그건 그건 누가 한 얘기예요? 나중에 그 후세에 붙여진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봐. 여튼 그거는 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예, 예, 예. 얘기 있긴 있죠. 그래서 예. 지금 유아인 씨가 전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약쟁이가 돼갖고 그냥 자기가 좀 정신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인데 이제 예. 배달은 형과 누나가 있고 예, 그죠? 자기가 이제 세컨의 아들이라서 뭔가 꿀리니까 그거를 뭔가 잘 이걸 지켜 나가야 되는데 이제 회장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서 덮어보려다가 그렇죠. 난리가 깜빵에 나는 가는 거죠. 이혜진 씨하고요, 뭐 오달수 씨하고 뭐 상정민 씨하고 유아인 씨 4명만 봐도 사실 이제 이 캐스팅이 정말 대단한데. 대단하죠. 그리고 그 천호진 씨도 그렇고. 네. 아 그리고 그 약간 막내 형사로 나오는 김시우 씨. 잘생긴 분 아! 김시우 씨잖아요. 칼 맞은 친구. 그것도 좀 웃겼어요. 컨셉을 약간 사투리를 쓰는 잘생겼는데 아. 사투리를 맞아, 계속 맞아, 쓰면서 칼 맞고 좋다고 막 그러는 그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 형사는 몸으로 말하는 겨. 진짜 완전 조연격 캐릭터들도 네. 너무 잘 표현을 해놔가지고 네. 다 입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베테랑도 시리즈물로 가도 괜찮을 법할 정도로 드라마로 야,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드라마로. 그러니까, 그대로 드라마 가도 류승환 감독이 이제 배우를 다룰 줄 아는 감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영 씨 그 네. 무술 훈련소에 보내서 한 6개월만 훈련을 시키면 감독 말 잘 들어야겠다. 그래야 액션 장면 하나 빼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아 근데 여기 지금 나온 출연진들은 시키지 않아도 감독님이 뭐라고 쪼지 않아도 본인들이 본인의 알아서 할수 캐릭터를 있는, 정말 열심히 연구하시는 오히려 감독을 분들이라는 쫄 수 게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연들이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영화 보는 내내도 각 캐릭터들이 정말 신나서 막 연기하는 게 맞아요. 이게 좀 보였거든요. 예.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딱 떠나서 어떤 정의를 위해서 그것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이 결국엔 윗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재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트맨과 조커 같은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배트맨은 이 법당에서는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경찰들이 그래서 배트맨을 잡으려고 하는데 고등경감이 그걸 막아주는 것뿐이지 배트맨도 악당인 거고 조커도 악당인데 배트맨은 정의를 위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황정민 씨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 폭행을 하는 거고 조커는 네. 진짜 순수하게 나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배트맨과 조커 같은 이런 캐릭터가 확 머릿속에 들어왔었어요. 네네. 마지막에 이제 엔딩에 가까울수록 유아인 씨의 그 또라이 짓이 이제 극을 달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에 환각 파티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해본 적 있어야 알죠 그거를. 아니 좀
아니 저는 아니, 이게 한국에 이런 게 있겠어? 뭐 이런 이런 아니요. 느낌도 받을 수 저는 있잖아요. 약간 너무 그러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한 게 이제 뭐 실제 기사에서 접하고 알고 있는 얘기와 이제 그렇죠. 기사 많이 아름아름 접하니까. 아름아름 주변인들한테서 이제 듣는 얘기와 그리고 이제 그 연예계가 어떻게 그렇죠.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이던 이게 루머던 네.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들린 얘기가 많이 있는 또 직업군에 계셨잖아요. 그쵸. 두 분은 그쪽에 계셨죠 네. 계속. 네. 아니 뭐 근데 감독님도 뭐 아, 나는 그쪽에 관계 없었어요. 네, 근데 나는 이제 관람가. 그 환각 파티에서 그 전에 이제 그 CF를 찍으면서 원래 여자친구로 데리고 다니던 네. 여자에게 실증을 느끼고 딴 여자 데리고 같이 가죠. 있던 누구 마음에 들던데. 그 소속사의 신인 배우로 네. 바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배우가 저희가 좋아하는 박소담 씨. 아, 경성학교에 그래요? 나왔던 그 여자. 경성학교에 나왔던 경성학교에 무슨 역할로 나왔어요? 거기 주인공이요. 박보영 옆에 도와주는 주인공 투톱 같은 되게 웃기는 여자. 보영 씨랑 같이 박소담. 계속 그 친구예요? 예. 완전 다르게 그 느끼겠네요. 친구가 이제 하얀 드레스 입고 네. 나오는데 환각 파티에 이제 네. 파트너로 오죠. 네, 맞죠. 파트너로 올 때는 처음에 그 수모를 당했던 그때보다 더 화려하게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치장을 하고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다른 방으로 끌려가서 주사를 맞고. 맞죠. 네, 그죠, 그죠. 이렇게 뭐랄까 거부할 수 없는 그 표정으로는 되게 거부하고 싶은데 그죠, 거부할 네. 수 없는 네. 그 상황. 움직일 네, 수 주사 없는 맞고. 그 네. 상황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컷쯤에는 반 정신이 나간 상태로 네, 이제 춤추고 밖으로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네, 이렇게 권력 때문에.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이 재벌 3세의 폐륜적인 행동이라던가 네. 그 여기 거기에 묶여 있는 여러 가지들 지금 어찌 보면 기업과 또 연예계를 묶어서 처음에 황정민 형사를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도 연예계 부장인가 회사 연예기획사 부장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러한 그 것들이 우리가 소수 의견을 할 때도 정경유착이나 네, 뭐 이런 그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연예계까지 네. 묶여가지고 이거를 같이 털다 보니까 아 정말 이게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네. 비현실적인 그런 되게 느낌? 많은 네. 걸 건드렸는데 그를 네. 잘 했죠. 근데 그거를 웃음으로 잘 네. 이렇게 포장을 한 근데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그 황정민 씨가 유한 씨한테 모는 몇 년 말을 하잖아요. 네. 그거 다 합쳐서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판결에서 최대 판결을 내는 거고 그걸 그렇죠. 다 맞았을 때 그건데 다 해봤자 몇 년 안 돼. 좀 20년도 안 됐던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그 영화 씹어먹기에서 말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카키마사오에 아방궁이 있었잖아요. 근데 백만송이 장미. 네, 근데 거기와 이 한국 연예계가 같이 발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네. 그 연예기획사라는 것 자체가 네. 조폭에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거 그 있어요? 옛날에 네. 아니 근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게 양성화가 돼서 네, 밝은 곳으로 나왔지만 예전에는 정말 그래서 이제 그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이나 이렇게 뭔가 찍소리 못하고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가장 중심에서 시작된 그 접대 문화가 연예계의 일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 유아인 씨가 애들한테 약을 먹이고 거기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접대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지금까지 이게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죠. 되고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그 잘못된 역사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안 잡고 또 이렇게 진행되니까 결국 지금 이 유아인 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이게 원래는 그럴 수 있어? 이거 영화겠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나 기사에서 그러니까 봤고 막 오히려 저처럼 저거 너무 현실적 저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나? 약간 그러니까요. 이런 그 그러니까 어쨌든 뭐랄까 이게 전부 다 세습하고 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보면 네. 조지 부시가 세습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세습은 아니지만 그쵸, 특별해서 그쵸, 세습한 그쵸. 거지만
아버지 이어서 세습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나는 완전 그리고 어떤 말아먹었어. 나라도 뭐 세습한다고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거 넘어가고 비슷한 나라 하나 있는 것 같아. 비슷한 나라가 하여튼간에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우리 정치까지 넘어갔는데 네. 영화를 보면서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캐릭터들이 다 그 매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 하나는 이제 제가 보기에 제일 매력적이었던 캐릭터는 이제 유아인 씨였어요. 그러니까 네, 나쁜 네. 놈이지만 네. 멋있다. 저 나쁜 새끼 졸라 멋있네. 되게 뭐 약간 디테일하게 너무 잘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고 특히 이제 눈을 부릅뜨고 아래턱을 막 떠는 그런 연기, 이렇게 표정 연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 유아인 씨의 매력에 푹 빠져버려서 사실 황정민 씨가 생각이 그닥 안 나는 영화 보고 났는데 네. 유아인 씨가 배트맨 너무- 보고 조커만 기억나는 그런 네, 감독인데. 너무 강렬했구나. 자고 일어나도 계속 유아인 씨만 생각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머지 조연분들도 캐릭터들을 다 잘 잡아서 잘 움직인 것 같고 일단 내용도 역시 이제 유승환 감독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작품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깊이라는 게 그 유승환 감독의 매력은 그냥 어이없는 씬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어이없지 않고 깊이가 생겨서 재치와 깊이 둘 다 잡을 수 있는 감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맛없던 부분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은 그 홍콩 코미디인데 좀 이렇게 몸으로 웃기는 거? 뭐 약간 주성치 옛날 네, 주성치. 주성치 옛날 그런 단순함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좀 더 고급 코미디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감독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예, 근데 너무 유치했다. 뭐 그렇게 치고는 뭐 이렇게 유치한 장면은 좀 이 감독님의 어떤 특기이기도 하고 뭐 매력이기도 하지만 지금 2015년도에 보기에는 좀 유치한 감도 없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뭐 이런 것에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해요. 이거 100% 추천이고요. 네. 한 줄 평은 뭘로 할까? 생각 안 해놨어. 네. 아니 원래 저는 생각 안 해놔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것들이 좋거든요. 원래. 그래서 내가 편집할 때 힘들어요. 한 줄 평은요. 유아인처럼 잘생기고 싶다.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유한치는 돈만한 아니야. 잘생기니까 뭐 연기를 막 그렇게 악역을 해도 뭐 근데 매력 연기는 있더라고요. 정말 별점은 진짜 아쉬운 거 다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냥 이거는 5점 만점 주고 싶어요. 5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사실 지금 계속 방송하면서 네. 얘기를 다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 네. 그 강약 오르락 내리락 막 뒤집었다가 막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지루할 새가 한 곳도 없이 긴박감 있게 오히려 이제 막 내가 이렇게 막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에 정말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영화를 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유한 씨보다는 황정민 씨가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로요? 네. 저는 그러니까 유한 씨는 약간 예쁘장하게 생긴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닥 그래서 하여튼 그 황정민 씨라던가 그 지금 그 노련한 배우들의 연기 정말 물이 올랐구나. 황정민 씨도 정말 그 나쁜 역이건 착한 역이건 잘하죠. 순정남이건 어느 것 하나 진짜 못하는 게 없는 훌륭하신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한 조연 진짜 우리 장윤주 씨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사실 맛없었던 점이라기보다는 영화 자체가 맛없었던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기분 나쁜 건 이게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진짜 같다. 너무 진짜 같아서 진짜 보는 내내 열받는데 사실 우리는 진짜 해피엔딩으로 딱 그 주황색 옷 입혀가지고 보내면서 끝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 힘들다는 거, 그게 좀 현실에서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금방 나와서 그렇지. 근데 금방 나오죠 아주. 재벌 3세가 그렇게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전에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요즘엔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 요새 들어가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 나오는 회장님처럼 병원에 가 있거나 병원에서 꼭 조윤아 씨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에이 가가지고 에이, 병가 있고 막 지금 말 이렇게 많잖아요. 나오잖아요. 가서 접견하고 있고 맨날. 특급 건강관리 받고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여튼 그래가지고 그 기분 나쁨 때문에 맞아. 예 너무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도 이거 주제 열받아. 자체가 예, 열받는 게 약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평점을 4.9로 0.1 4.9. 너 너무 잘 만들어서 기분 나빠. 그러니까 0.1 뺄게. 예, 약간 그리고 세상에 완벽이란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유 감독님께서도 예, 한줄 평 뭐예요? 다음에는 0.1 좀 더 해주십사. 예, 0.1. 한줄 예, 평 한줄. 한줄평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권선징악이라는 거를 가슴 깊이 그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맞아. 네. 그렇군요. 뭐 두 분이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짤막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맛있었던 부분은 무엇이 맛이 없겠습니까? 정말 다 음. 맛있었고요. 네. 아픈 액션과 뭐 사회 풍자 그리고 해피엔딩까지 되게 다 좋았고 근데 하지만 별로였던 거라고 하긴 그렇지만 조금 궁금했던 거는 조태호가 백이사를 직접적으로 다치게 했던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추가한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태호를 더 나쁘게 하기 위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러잖아요. 그 황영사가 네. 도대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끝날 그쵸, 일인데 맞아. 왜 이걸 점점 일을 크게 만드는지 네. 뭐가 다른 게 더 있는 거 아니냐. 아. 그거는 시나리오상에 있는 거 그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러네. 이제 이거는 예. 직접적으로 다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미안하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끝나지 않는 게 둘이 싸우다 끝난 거였으면은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라고 할 일이지만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다리 걸어 넘어뜨려서 책상에 머리 박치기 하게 다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네. 됐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원래 시나리오 안에 있었었던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어쨌든 그거를 나중에 추가하면서 이 유아인을 더 나쁜 쪽 캐릭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넣은 장면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네네. 어쨌든 그런 점이 좀 별로였다기보다 좀 궁금했던 거였고 네. 당연히 추천이고요. 뭐랄까 매드맥스에 이어서 올해 본 영화 중에 손꼽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네, 되돌이켜봐도 정말 최고의 영화다 생각될 것 같고 당연히 저도 5점 만점을 다 주고 싶어요. 네네. 매드맥스 5점 만점을 줬는데 이것도 네. 안 주면 뭔가 평균상 안 맞죠? 제가 그런 갈등이 자꾸 빠진다니까요. 요새 한국 영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양심이 성감대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로 정리할게요. 양심이 성감대? 예, 뭐랄까 양심이 찔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이걸 희열을 느끼는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찌르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양심이 성감대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 사람들도 이 관련된 당사자들도 되게 네. 좋아하지 않을까? 재밌다 하면서 저거 내기야? 뭐 이러면서. 나 영화 나왔어. 이게 양심이 성감된 거지. 뭐야 이게? 왜 찔리는 걸 좋아해? H그룹에서 단체 관람했으면 좋겠네요. 그룹 사람은 봐야지만 임원들이 보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단체 관람 다. 임원까지? 몽땅. 괜찮죠 그럼. 회장님이 꼭 참고로 보셔야죠. 네. 그 부자들 파티 뭐 재벌 파티는 가본 적 없지만 부자들 파티 그리고 부자 파티를 주도하시잖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야 삼성동에서 부자가 뭐.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 파티 그리고 권력자 파티 음. 뭐 이렇게 종종 불려가서 가봤는데 종종. 예 근데 정말 거기 있으면요 나오면서 자살하고 싶어져요 진짜로 너무 쓰레기 같고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괴리감도 센데 음. 이 사람들이 그 나 같은 사람들을 자존심 뭉개는 걸 좋아해요. 예, 그게 습관이야. 그래서
그게 그거 진짜 일부 그 교육의 폐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자 수업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네. 정말 드라마에 많이 나온 장면이거든요. 네가 강하고 네가 주인이라는 거를 인식을 시켜야지 저들을 어떻게 네가 군림을 할 거냐라는 뭐 이런 대사도 나오고 막 그거는 그러는데 계기를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실제 그럴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걔도 진짜 요즘엔 그러잖아요. 그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간에 그거를 친밀감을 쌓아야지 이건 주종 관계로 삼으면 안 되는 건데. 유아인 대사에도 나와요. 걔가 거울을 보면 맞아요. 맞아요. 지가 사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인 네. 줄 알았다가 보고 깜짝 놀란다고. 충격받는다고, 네. 그래서 그런 과거들이 또 생각나서 씁쓸했던 영화였습니다. 다음 주 영화 뭐죠? 요즘은 돈이 없어도 쪽팔리지 말자고 하던 서도철 부부의 말처럼 네. 이렇게 다시 세상 합시다.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돈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모든 문제의 99%는 해결할 것 같아요. 음. 성실하게 살아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무서운지 한번 봅시다. 다음 주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아, 이것도 지금 엄청난 기대작 아닌가요? 아니. 네. 개인적으로 기대작인데 남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작이에요. 이정현 씨가 얼마나 또 미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정말 미친 역할을 하는데 웃는 얼굴의 광기 그게 이제 특허잖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년 전문 배우. 그게 정말 그쵸, 요번에 빛을 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말 기대돼요. 네. 이번에 엄청 광고하고 있는 영화랑 같이 개봉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아, 뭐죠? 그 같이 개봉하는 게 지금? 협녀? 아니요. 아니, 협녀도 아니. 그렇고 좀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뭐? 외국 거. 판타스티포? 네. 판타스티포 그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 개봉. 아. 20일 개봉. 협녀는요? 협녀는 13일. 협녀 안 하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세이주 이유는 씨의 영화 말을- 개봉하고 나서 네. 일주일만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이주 씨의 말을 들어서 협녀와 뭐였죠? 성실한 성실한 나라의 나라의 앨리스. 성실한 나라 앨리스가 같이 개봉하지만 네. 저희는 협녀 빼고 성실한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성실한 나라 앨리스를 보고 와서 성실하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주 뵐게요.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